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 네, 안녕하세요. 유안타 이진엽입니다. 금일은 유통업종 2분기 프리뷰 진행하면서 함께 투자 전략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국가 수익률이 1% 수준으로 코스피 수익률 대비해서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소비 개선은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주가는 좀처럼 힘을 못 썼죠. 왜냐하면 1분기에 빠르게 소비가 개선되는 모습들이 이미 올해 실적 컨센서스에 반영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 이상으로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백화점 같은 경우에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컨센서스 수준에 그칠 전망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유통업종의 실적 모멘텀이 저해되었던 이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델타 변이 확산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업종 전반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냉각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백화점 3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에도 여전히 실적은 좋습니다. 롯데백화점 10%의 기준점 성장률, 현대백화점 15%, 신세계 21%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성장률 반등폭은 줄었지만 그 베이스 자체가 조금 달랐다라는 측면 때문이고요. 여전히 소비는 좋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호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점성률 8%,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기존 점성률을 기록하면서 1분기 대비해서 기존 점성률 폭이 양사 모두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분기 실적에서 제가 조금 눈여겨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 GP 마진의 방향성의 전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식품 카테고리가 4월 달에는 또 반등을 했었고요. 또 마진율이 떨어지는 가전 같은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빠져왔기 때문에 이 GP 마진의 방향성이 과연 바뀔 수 있는지가 2분기 실적에서 좀 주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아쉽습니다. 3, 4월 편의점 기준 성장률 반등이 세게 나타났었어요. BGF 리테일은 플러스 미드 싱글 정도,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로우 싱글 정도. 하지만 5월, 6월 조금 실적이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 이유는 재난지원금의 영향 때문에 전년도에 담배 매출이 조금 베이스가 높았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좀 비가 많이 오고 별로 덥지 못했다라는 이런 비우적인 날씨 때문에 조금 기존 성장률이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BGF 리테일 플랫, GS 리테일 마이너스 로우 싱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2분기 기준 성장률 자체는 BGF 리테일은 플러스 1%, GS 리테일은 마이너스 1%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다소 시장 기대 대비해서는 좀 아쉬운 실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 1분기 대비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대비 4월 매출액은 산업 데이터를 보면 10% 정도 개선이 되었고 5월 같은 경우에 4월과 유사한 수준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6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싱의 공백기 때문에 소폭 역승장이 전망되지만 여전히 13억 달러 수준의 매출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QOQ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조금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와 컨센서스 괴리도인데 호텔신라와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도 마트 부분이 상황이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백화점 같은 경우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적이 시장 눈높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가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마트 설명드렸을 때처럼 매출이 작년 기고 때문에 조금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전 양판점만 운영을 하고 있는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빠지는 모습이 예상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선별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가 빠르게 올라왔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 눈높이도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걸 추가적으로 뛰어넘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을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피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마트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델타 변이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이동 재개라고 하는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호텔신라도 추천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은 종목 중에서는 현대홈쇼핑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기준점 성장률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상반기 그리고 작년 하반기까지 기준점 성장률을 조금 드라이브를 했었던 신선식품 가격 성장률은 조금 둔화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반기에 식료 사업자들이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본격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준점 성장률을 추가적으로 드라이브를 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버 자체가 마진율이 떨어지는 신선보다는 가공 중심으로 넘어간다는 측면에서는 GP 마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펀더멘탈은 계속 좋아질 부분이고 이마트는 이제 주가가 제자리로 좀 돌아갈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17년 이후에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떨어져 왔다라는 측면이고요. 펀더멘탈은 오히려 개선될 것이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개선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 GMV 성장률이 좀 부진했긴 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언더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보수적으로 대응했던 프로모션 때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최근에는 경쟁 환경이 조금은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좀 확대할 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GMV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좀 확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 정도밖에 배송 캐파가 증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60% 가까운 배송 캐파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PP센터 공사가 대규모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걔들이 램프업이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하반기 내년을 기대하는 시점에서는 쓱닷컴의 배송 캐파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려가 기대감으로 변하는 변곡점선에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 해소되는 거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이베이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들을 확보했다라는 측면이 쓱닷컴 그리고 이마트에게는 되게 향후 동사 이커머스 경쟁률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또 보았을 때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통해서 물류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확보되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쓱닷컴의 물류 투자가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GMV 성장률이 올해 상반기처럼 좀 둔화가 된다고 하면 배송 캐파 부족한 것 때문은 아니야라고 우려를 해왔던 상황이었고요. 항상 4, 5호는 언제 올라오느냐에 대한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쓱닷컴이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를 소극적으로 집행해왔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효율성 때문이고요. 왜냐하면 쓱닷컴 같은 경우가 GMV가 4조인데 배송 캐파에 영향을 받는 게 이마트몰이라고 하면 한 2조에서 3조 사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네오 4555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군데당 6, 7천억 정도는 될 겁니다. 1년에.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 1조 정도, 1조 이상의 매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쓱닷컴만 가지고 이마트몰만 가지고 이 1조 이상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만약에 50%만 성장한다라고 50%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얘들을 다 가동시키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P센터 중심으로 배송 캐파를 확장하는 것이 우선시 되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폐점을 하고 있는 서부산점, 동광주점 같은 경우도 사실 다크스토어로 전환을 꽤 했던 논의를 했었지만 점포는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마구잡이로 쓱닷컴만으로 효율성을 올리기 어렵고 가동률을 올리기 어려우니까 투자를 조금 소극적으로 진행해왔던 부분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통해서는 해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인 물류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자들은 계속 우려를 했었다. 그런데 이베이 코리아를 통해서 이제 쓱닷컴의 물류센터를 이베이 코리아가 같이 공유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거고 그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측면이 앞으로는 이러한 과거의 시장의 우려들을
해소시켜주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투자가 확대된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다. 시장에서는 환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베이 코리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요소이다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움직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리오프닝 관점에서 분명히 포트폴리오 내에서 일정 부분을 채워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글로벌 리오프닝이 사실 제동이 걸린 것은 맞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방향성에서 글로벌 리오프닝은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관광객이 유입되고 훗날 한중 관계 호전됨에 따라서 단체 관광객까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 면세점에 대한 중장기적인 디스카운트도 분명히 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띠이 바뀌는 구간이다. 그런 측면에서 면세점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퓨어한 면세점인 호텔신라를 저는 더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백화점만으로는 사실 모멘텀이 제한적입니다. 컨센이 이미 충분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실적 업사이드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롯데쇼핑을 추천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3사 중에서는 역시 실적 상회를 이끄는 부분들은 백화점의 안정적인 실적 반등과 함께 마트, 슈퍼컬처웍스 등 사업부의 실적 개선들이 시장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에서도 얘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롯데쇼핑이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롯데온 같은 경우는 사실 2분기에 꽤 트래픽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작년 4월 말에 런칭을 했기 때문에 2분기 베이스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의 반전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주가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태는 조금 아쉽습니다. 성수기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점 성장률이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섣불리 3분기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이 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쿠팡이츠, 마트 같은 퀵커머스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 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여기에 있어서 퀵커머스에 있어서 편의점들도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현재로서만 봤을 때는 편의점 업체 중에서는 BGF 리테일을 더 선호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MS 확대가 업계 재편에 따른 MS 확대가 BGF 리테일이 확실히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GF 리테일 중심으로 업계 재편이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의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하에서 인조 대리석 같이 건설대 사업을 영위하는 LNC의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은 코로나19 때문에 2주간 북미 공장이 조금 셧다운되면서 좀 부진할 수 있지만 이게 일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마진 스프레드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도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유통업종이 조금 모멘텀 공백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러한 회사가 조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통 2분기 실적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